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경문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캐리어 모션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사용할 때 언제,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강의 슬라이드 첫 화면에 자연스럽게 이 그림이 아닌 것처럼 묻어 있는 하단의 푸른색 바탕에 밤하늘의 별 같은 저 그림이 혹시 보이십니까? 저 그림은 왼쪽 밑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마리아 케이라는 수녀님이 그리신 작품입니다. 그림 작품인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에게 이 캐리어 모션을 적용할 때 어떤 메시지를 선생님들께 던져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 짧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장이 잘 진행되어 가다가 뭔가 움푹 파여 있는 저 골짜기가 보이시죠? 이게 멈칫하는 거죠. 잘 진행되어 가던 성장이. 그래서 캐리어 모션, 오늘 주제인 캐리어 모션이 이렇게 짜자잔 요 가교 역할을 해줍니다.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성장이 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주인공. 오늘 캐리어 모션을 제 강의를 시작으로 쭉 여러 좋은 강의들을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아치과 의사입니다. 소아치과 의사로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시도 조금씩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유치한 시, 유치할 수 있는데요. 유치한 시 한 수 낭독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치한 시, 지은이 황경문. 이렇게 조용하면 좀 뻘쭘하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의 치아에는 마음이 담겨 있다. 반짝반짝 동그랗고 자그마한 치아는 사랑받는 아이. 구멍 숭숭 아픈 치아는 마음에 난 구멍을 사탕으로 채우는 아이. 맨질맨질 평평하고 날카로운 치아는 동생에게 엄마 사랑 빼앗겨 서러운 아이. 뾰로통 토끼는 엄지척 고집쟁이 손 빠는 아이. 아이는 치아로 마음을 말한다. 유치에 표현되는 아이의 마음을 소아치과 의사의 시각으로 나름 표현해 보았습니다. 반짝반짝 동그랗게 자그마한 치아여야 되는데 구멍이 숭숭 나 있으면 소아치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맨질맨질 평평하고 날카로운 치아는 브럭시즘이죠. 야간 이갈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죠? 동생 태어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를 뽀독뽀독 갈죠. 교정의 인디케이션 드디어 나왔습니다. 뾰로통 토끼 엄지척 고집쟁이 아이. 그리고 이런 아이가 치아로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유치 전인데 유치하지만 제 유치한 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스마트폰 한번 좀 꺼내 봐 주시겠습니까? 왼쪽 상단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시면 지금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도 아마 QR코드를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중의 캐리어 모션 사용을 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일방향으로 그냥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쭉 그냥 펼쳐내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왔는데 어느 정도 캐리어 모션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또는 제가 어느 정도 레벨에 맞춰서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는 수준으로 제가 그냥 흘러갈지 좀 감을 잡고 강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른쪽 위에 보면 대답하고 계신 분의 숫자가 나오죠. 14분. 최대한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도 좀 참여해 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 수준을 레벨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15분. 그래서 20분은 좀 넘어가면 캐리어 모션 사용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 대답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고, 예, 사용하시지만 적은 수의 환자에게 사용하고 계신다. 예, 20분 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딱 점심 먹고 다음 수업이라 약간의 사실 좀 이벤트성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봤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로 넘어갈 때 우선 약자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캐리어 모션 어플라이언스를 계좌는 아니고 CMA 계좌 아니고 약자로 CMA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앞으로 슬라이드에서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늘 주제의 소아청소년 교정을 제가 페도 올소돈틱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언제, 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세 가지 주제 중에 when이 when이 아니고 노란색으로 표현된 why부터 먼저 강의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왜가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why. 왜 캐리어 모션에 자꾸 제가 손이 가는지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환자를 보자마자 캐리어 모션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제 손이 왜 자꾸 캐리어 모션으로 가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레퍼런스가 될 만한 부분들을 찾아보다가 가장 좋은 레퍼런스를 찾았습니다. 캐리어 모션을 주문을 하면 오스템 올소돈틱스에서 워크북을 사용법을 갖다 주십니다. 워크북에 제가 캐리어 모션을 자주 찾는 이유가 잘 나와 있었습니다. 캐리어 모션은 사용할 때 환자가 첫 시작부터 가장 협조도가 좋을 때, 컴플라이언스가 가장 좋을 때 바로 구내 고무줄을 강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클래스 1 플랫폼으로 3에서 6개월 만에 AP 커렉션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정말 강력한 툴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정도로 클래스 1 플랫폼이 되어버리니까 이 매력이 이만저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단순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단순해야 설명할 때 설명을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환자가 아무리 어려도 환자 보호자도 이 왜 구내 고무줄을 써야 되는지, 캐리어 모션을 할 때 환자 협조가 필요한지를 너무 잘 이해합니다. 단순하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또 단순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단순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가 옵니다. 제가 뜨문뜨문 1시간 40분 전까지 사투리를 쓰고 방금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조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서울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씩 손을 들어서 이해 안 되는 단어를 저한테 질문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11번 하나가 요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요걸 고치러 왔는데 캐리어 모션을 붙이고서 통법대로 워크북대로 캐리어 모션 2를 양쪽에 붙이고 하악에는 캐리어 모션 고무줄을 걸 튜브를 붙이고 에식스가 투명 장치가 하악에 붙어 있죠. 앵커가 잡힐. 그래서 고무줄을 걸지요. 양쪽에 폴스 1 한 달 하고 워크북대로 그 다음 달부터 폴스 2 겁니다. 한 3개월 됐는데 전치부는 브라켓팅조차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클래스 1 플랫폼 워크북대로 클래스 1 플랫폼을 조금 넘어서서 슈퍼 클래스 1 정도로 이미 캐나인 키가 조정이 되고 3번 캐나인이 후방으로 가니까 PDL에 의해서 쭉 당겨져서 전치가 커렉션이 같이 되어버리죠. 환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앞에 전치부 쪽을 주소로 왔지만 의사가 전치부가 아닌 다른 쪽에 브라켓을 장치를 붙이더란 말이죠. 그리고 고무줄을 걸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아무 장치도 붙이지 않은 앞니가 먼저 3개월 만에 펴집니다.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교정 과정에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 협조를 얻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캐리어 모션을 제가 쓰는 이유가 아닐까, Y가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요런 환자가 왔어요. 이런 환자가 왔어요. 클래스 3급, 누가 봐도 3급인 환자가 왔는데 청소년기죠. 크라우딩이 심하고, 물론 이제 발치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수술적 고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전치부 반대 교합이 있지만 캐리어 모션 3를 붙이고 아까 워크북에 나온 3에서 6개월 사이에 전치부 반대 교합 중에 중절치 2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환자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요. 초기 3개월에. 그러니까 이게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 초기 3개월에 얼굴이 바뀌고 주소 부분이 많은 부분 해결이 된다는 것은, 물론 그 뒤에 할 일이 많죠. 그렇지만 주소가 해결이 빨리 된다는 것은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넘어갔죠. Y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언제 쓰냐? 언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디케이션이 아니겠습니까? 적응증 워크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적응증은 미국에서 이제 헨리 셰인에서 준 워크북, Q&A 워크북을 올스템 올솔론틱스에서 잘 번역해서 한글로 적혀 있는 걸로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대표 연자인 루이스 캐리어 선생님 포함해서 미국의 교정의사 2분의 어드바이저가 잘 코멘트 되어 있는 워크북입니다. 거기 보면 인디케이션이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그 워크북을 보면 좋은 말 다 적혀 있어요. 다 된다 이런 말이죠. 다 된다 이런 말이죠. 적응증만 잘 골라서 하면 다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힌트를 좀 얻고 싶었던 거는 숫자를 좀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래서 3에서 6개월이 딱 나오죠. 3 to 6 months라고 나오고요. 대신에 이제 골 밀도라든지 환자의 나이라든지 협조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협조도, 고무줄 사용하는 협조도에 따라서 치료가 되는 기간이 클래스 1 플랫폼으로 바뀌는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식적인 워크북에는 3에서 6개월로 되어 있지만 제가 실제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이 제작을 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사용을 많이 하신 닥터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5 내지 8개월 정도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을 뭉뚱그려서 설명을 할 때는 캐리어 모션 붙이고 난 다음에 이거 얼마나 해야 돼요? 물어보면 한 반년 합니다. 6개월 정도 합니다. 근데 잘 끼면 더 짧아지고 잘 안 끼면 좀 늘어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략 6개월 정도 한다, 안전하게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6개월 정도 하는데 고무줄을 잘 걸면 더 빨라질 수 있고 고무줄 잘 안 걸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내용은 그렇고요. 아래쪽에 페이즈 1 환자에서 보면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조금씩 짧죠. 한두 달씩 더 짧게 걸린다 그러죠. 그래서 3에서 6개월이 통칭해서 걸리는 기간이라면 모션 2는 아이들의 경우에 5, 6개월, 3는 4, 5개월이라고 돼 있죠. 한두 달, 아이들이니까 더 잘 움직이니까 짧게 걸린다. 별표 해놓은 25번을 보시면 또 숫자가 나옵니다.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 유견치 캐리어 모션 2 그러면 언제 붙일 거냐? 어저께도 그 교정 강의 많이 하시는 원장님께서 저한테 유치에도 붙이니 이렇게 질문이 카톡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네, 요 내용을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7 내지 9세 정도. 나이의 크로놀로직 에이지는 7 내지 9세인데 그 나이가 의미하는 바가 유견치가 치근이 3분의 2 이상 남아 있어야 된다. 캐리어 모션의 폴스 1 고무줄의 힘을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유견치가 빠지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4, 5개월 정도 폴스 1 고무줄의 힘을 버틸 수 있을 유견치 길이, 총 길이의 3분의 2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된다 말이고, 그래서 제가 별표를
25번을 해놨고요. 26번에 보면 쇼티라는 게 있어요. 짧은 쇼티 20mm 이하의 캐리어 모션 또 있거든요. 이거 언제 붙이냐? 36에 붙이는데 3번에 붙일 만한 상황이 못 될 때, 그러면 46에 붙이겠죠. 그래서 요 인디케이션 쭉 적혀 있는 거 보면 다 3번에 붙일 만한 상황이 못 됩니다. 3번이 아직 안 나왔거나 엑토픽 이럽션 되었거나 많이 락킹되어 있거나, 그래서 이런 인디케이션 정도로 우리가 감을 잡고 딱 나이가 바로 나오죠. 7에서 9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환자 한번 봅시다. 우리 민지가 21번이 보기가 싫어요 하고 왔어요. 파노라마 보면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인디케이션 워크북에 있던 유견치 3분의 길이 이상, 그죠? 딱 케이스죠. 그래서 이 친구 크라우딩이 전치부에 이렇게 심하게 있는 거 말고는 특별히 다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쭉 레벨링하면 전치부 플레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유견치 후방으로는 다 공간을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세팔로도 통법대로 분석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션 2를 상하게 붙이고 양쪽에 붙이고, 하악에는 이 친구는 유구치가 남아 있으니까, 유구치가 짧잖아요. 그리고 6번 뒤에 7번도 없고, 그러고 치아들이 이때 혼합시열기 때는 대부분 치아가 크라운 하이트가 낮으니까 A6의 리텐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유구치가 포함된 혼합치열기에서는 대부분 하악에는 반대편의 앵커는 링구알 아치로 잡아줍니다. 링구알 아치로 앵커를 잡아주고, 모션 2의 첫 번째 폴스 6온스짜리 폴스 1을 적용을 합니다. 폴스 1을 첫날부터 적용을 하고 나면 폴스 1을 한 3개월 정도 쓰고 나면 전치부 사이에 공간이 좀 생겨요. 그러면서 전치부 바이시 엣지바이트 정도로 바뀌면서 폴스 1을 낮밤 착용 다 하다가 이제 밤 착용으로 시간을 좀 줄여주고, 레벨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생겼다고 판단이 들면 전치부부터 브라켓을 붙여서 얼라이닝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이용하는 데이먼 브라켓 뒤쪽 연결하는 디게이너라는 기법을 써서 이렇게 레벨링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사이즈 업 시켜주면서 조금 더 디테일링 해주고 이렇게 1차 교정을 끝을 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유견치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버텨줬는 게 보입니다. 파노라마상에. 치료 후에 세팔로를 중첩해보면 클래스 2, 캐리어 모션 2는 바이시 조금 열리는 게 특징이고요. 하악도 살짝 전방으로 아이들에 따라서 전방으로 나오는 효과도 있고, 전치부가 주의해서 볼 게, 전치부가 플레어 크게 되지 않으면서 레벨링이 되었는 게 보입니다. 유견치 후방으로 치아 이동이 되었기 때문이죠.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치료 후에 항상 세팔로를 보면 에어웨이가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넓어졌는 게 보입니다. 다른 클래스 2 환자도 캐리어 모션을 사용을 하고 나면 항상 에어웨이가 조금은 더 넓어지는 게 항상 관찰되더라고요. 전후입니다. 6번, 상황 6번이 원심 회전되어서 이렇게 방향도 좋게 보이고, 좀 전에 워크북 인디케이션에 나왔던 것처럼 한 5개월 정도까지 캐리어 모션을 쓰고 캐리어 모션을 디본딩을 했습니다. 전치부에 스페이스가 생기는 것은 약 3개월 정도 전부터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에비던스를 찾아보면 우리 맥나마르 교수님의 논문을 참고를 하면,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면 캐리어 모션 2가 상악골 자체를 후방으로 당기는 효과는 당연히 없다. 그러나 상악 후방 치아를 원심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분명하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논문에서 하셨고, 하악 치아들의 전방 이동 있고
4번을 제가 별표를 했을 건데, 성장이 남아있는 아이들에 따라서는 학업 길이 자체의 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건 다양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고, FMA가 조금 열리면서 로어 엔티리어 페이셜하이트가 짧은 아이들에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이때가 아마 맥나마라 교수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인 것 같은데, 한 12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때는 작년이네요. 작년 시카고 AAO에서 맥나마로 교수님하고 이 사진만 찍고 와도 교정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맥나마로 교수님이 보이면 항상 Would you take a photo 이렇게 이제 부탁드려가지고, 이게 올해 맥나마로 교수님이십니다. 올해 뉴올리언스에서 또 AAO 학회장 지나가는데 또 보이시길래 운 좋게 사진을 또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 한번 봅시다. 현호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겠죠. 한참 이제 키가 클 때고 돌출 주소로 왔습니다. 성장 시작된 게 세사모이드, 그리고 골성장판에서 우리가 성장이 이제 한참이겠구나, 키가 크는데 너 요새 일찍 자니? 이렇게 한번 질문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하악이 제법 후퇴되어 있고 불룩해 보이는 입술 모양을 보입니다. 전치부 사이에 공간도 있지만 전체가 다 좀 뻗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팔로를 봐도 뚜렷한 클래스 2고 몰라 캐나인 다 클래스 2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악 전시가 제법 많이 뻗어 있고 AMB도 크고 포고니언이 후방으로 많이 들어갔네요. 이 정도 클래스 2.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자, 이 환자 아까 연습 몇 번 했죠? 한 번만 더 할까요? 예, 또 나왔습니다. QR코드 한번 찍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 마실 시간 조금 벌을게요.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치료는 다 되죠? 예, 맞습니다. 아, 13분, 17분. 예. 은근히 재밌어요. 예. 거의 20분 대답해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캐리어 모션, 어이구, 19분. 예. 캐리어 모션으로 치료하겠다 대답해 주신 분도 있으시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속옷이 발치하기 딱 좋은 케이스로 보이잖아요. 상황만 발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발치로 전체적으로 스페이싱도 있으니까 그 스페이싱 있는 걸 스크류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간을 닫으면서 모아주겠다, 입도 넣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4호 발치도 괜찮은 옵션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한 가지 길만 있지는 않잖아요. 교정이 정답은 없는데 오답은 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또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캐리어 모션 대답을 많이 해주셨네요. 저도 당연히 캐리어 모션을 썼으니까 이 슬라이드에 냈겠죠. 그래서 캐리어 모션 2를 장착을 하고 통법대로 워크북대로 폴스 1을 한 달, 그 다음부터 폴스 2를 계속 사용을 시켰습니다. 현호가 잘 했어요. 현호가 잘 사용을 해서 3개월 만에 클래스 1 플랫폼은 달성이 됩니다. 조금 더 쓰자, 슈퍼 클래스 1까지 만들자, 이게 워크북의 지시사항이거든요. 슈퍼 클래스 1, 왜냐하면 리바운드 될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슈퍼 클래스 1까지 6개월 정도 썼습니다. 워크북에 나오는 기간이죠.
그래서 브라켓을 붙이고 늘 하던 대로 레벨링을 들어가고 이제 공간을 닫아야 되겠죠. 공간을 닫고 상하악 브라켓팅 다 해서 와이어를 사이즈업 하고 상악 사전치는 사전치대로 공간을 닫고 상악 양측의 측방 출근들은 3, 4, 5번은 3, 4, 5번대로 또 공간을 닫습니다. 쭉쭉쭉 와이어를 계속 쓰던 와이어, 굵은 와이어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레벨링이 됩니다. 요 단계쯤 왔을 때 2020 나이타이 와이어 정도 스퀘어 와이어죠. 이 정도 와이어 왔을 때 훅을 크림핑을 합니다. 이 방법은 루이스 캐리어 선생님이 쓰시는 방법 그대로 해본 거거든요. SS까지 올라가지 않고 나이타이에서 훅을 크림핑을 V밴드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저는 크림핑 플라이어를 두 가지를 씁니다. 한 가지는 삼각형 모양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YDM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크림핑 플라이어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쓰면 V밴드 들어가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V밴드가 위쪽으로 들어가게 찝었다면 또 한 번은 다른 크림핑 플라이어를 써서 반대쪽 방향으로 V밴드가 들어가게끔 둘 다 크림핑 플라이어거든요. 그래서 V밴드가 아예 펴지도록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찝으면 나이타이 상에서도 V밴드 없이 스트레이트하게 훅을 크림핑 할 수가 있습니다. 훅을 크림핑 했으면 우리가 스페이스를 클로즈 하겠다는 이야기죠. 스페이스 클로즈도 루이스 캐리어 선생님 하시던 방법 그대로 해봤습니다. 6번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이 방법은 워크북에도 나옵니다. 5번부터 들어갑니다. 파워 체인으로 언더와이어 또는 오버와이어 관계없는데 저는 언더와이어로 파워 체인으로 5번, 4번 그리고 3번 브라켓은 지나가고 바로 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스페이스를 클로즈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 5번에서부터 4번, 3번을 패스해서 훅을 바로 걸었죠. 파워 체인으로. 이렇게 파워 체인을 걸어서 스페이스를 클로즈 하는 걸 따로 이름이 적혀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병원에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신호가 있어야 되니까 캐리어 모션 할 때 쓰는 리트랙션이다 해서 저는 CM 리트랙션 이렇게 우리 직원들과 소통을 합니다. 조금 독특한 리트랙션 방법이라서요. 구치부 쪽을 왜 5번부터 파워 체인을 걸어서 앵커 로스를 하느냐 하면 6번은 이제껏 만들어 놨잖아요. 캐리어 모션으로 3번과 6번에 클래스 1 플랫폼을 만드는 게 캐리어 모션을 초기부터 썼던 목적인데 지금 6번부터 다시 파워 체인을 걸어서 리트랙션 들어가면 리트랙션 스페이스 클로즈 되는 동안 6번의 클래스 1 키가 또 깨질 거 아닙니까? 이건 제 대답이 아니고 루이스 캐리어 선생님의 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에도 5번부터 걸으라고 나옵니다. 5, 4 그리고 앞에 있는 훅까지 이렇게 걸면 스페이스 클로즈가 되기 시작합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스페이스 클로즈가 제법 되었죠. 그리고 스페이스가 다 닫혔으니까 상악전치도 제법 업라이팅 되었으니까 통법대로 쓰시던 와이어, 굵은 와이어로 올라가서 컨솔리데이션 들어갑니다. 저희 병원에서만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 다들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실 줄 아는 타이 하나를 또 소개합니다. 상악전치, 하악전치를 조금 더 마지막에 피니싱 단계에서 업라이팅 시키고자 할 때 슬링 타이라는 거를 용어를 씁니다. 슬링 파워 체인을 브라켓 위로 걸어서 상하악 다 써봤습니다. 보통 이제 3번에 파워 체인을 끝을 맺기도 하는데 저는 3번이 메잘 로테이션 되는 걸 경험을 해봐서 3번에 걸지 않고 애초에 와이어 훅을 3번 디스탈에 크림핑을 합니다. 3번 디스탈 보통 2번과 3번 사이에 크림핑 하잖아요. 훅을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3번 디스탈에 훅을 설치해서 그 와이어 훅에서부터 슬링 체인, 슬링 타이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앞에서 보면 이렇게 U자 형태로 생겼다 해서 U 타이 합시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기 전에 스트리핑은 필요합니다. 스트리핑은
그래서 약간의 스트리핑과 유타일을 통해서 전치부 바이시 깊을 때 바이시 열리게 하는 효과도 있고 전치부를 좀 더 업라이팅 시키는 효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본딩을 했습니다. 정면을 보고 측면을 봤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파노라마상 크게 이상 없어 보이고 전후 군내 사진인데 클래스 1키 잘 달성되었죠. 그리고 깊은 오버바이트 잘 열렸고 현호가 좋아하는 게 보입니다. 측모 얼굴 보면 하악도 어느 정도 전방으로 성장기에 들어갔으니까 아까 맥나마라 교수님의 인디케이션 상에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하악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하악이 전방으로 좀 성장되어 보이고 그리고 상악 전치도 제법 많이 업라이팅 되었습니다. 발치하지 않고 캐리어 모션만으로 상악 전치의 각도가 제법 많이 잡혔는 게 보이고 수치상으로는 하악 자체가 포고니언이 많이 전방으로 나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슈퍼임포지션 해볼게요. 에어웨이도 전보다는 후가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텅이 엘리베이션 됐네요. 혀가 상악이 딱 붙어 있어야 될 혀 위치가 엘리베이션 되어서 팔레트에 딱 붙어 보이고요. 후방부에. 그리고 슈퍼임포지션 해보니까 상악 전치의 업라이팅과 하악 전체의 전방부 이동이 보입니다. 리텐션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6개월 아직 1년째 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 강의를 위해서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래서 리텐션이 캐나인 키, 몰라 키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바이스는 괜찮은지 금방 끝났을 때보다 오히려 더 안정되어 보입니다. 리텐션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쇼티 말씀을 드렸는데요. 쇼티는 일단 이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승현이가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이래요. 23번이 2번 측절치보다 메잘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치축이 더 기울면 안 되겠죠. 전방부로. 그래서 요럴 때 3번에 붙일 수 없으니 4, 6을 붙이는 쇼티를 씁니다. 쇼티를 붙이고 상악 4, 6을 붙이고 워크북대로 캐리어 모션용 고무줄을 착용을 합니다. 3개월 정도 착용하니까 아까 딱 갇혀 있었던 3번 공간이 4번부터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좀 열립니다. 파노라마가 궁금합니다. 23번의 각도가 아까보다 수직 각도가 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시작 때보다 3개월 정도 캐리어 모션 쇼티를 쓰니까 측절치를 넘어가려고 하는 이 이소맹출 경향이 있던 23번이 점점 수직 각도를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소맹출에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3번 공간이 없을 때 3번 공간을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이 워크북에 있었거든요. 사실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우를 보겠습니다. 캐리어 모션을 그러면 어떻게 쓰고 어떻게 캐리어 모션이 작용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또 워크북을 봅니다. 하우가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워크북에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캐리어 모션 헬리쉐인에서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아까 현호 케이스처럼 하악이 언더고 상악은 돌출되어 있는 환자 모형에서 애니메이션이죠. 환자에게 보여주기 아주 좋습니다. 환자 보호자와 환자에게 상담할 때 이렇게 생긴 장치를 너 입에 붙일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이고 나면 아래쪽은 투명 장치를 쓰는데 고무줄을 쭉 낄 거야. 고무줄을 쭉 끼면 시야가 이렇게 뒤로 이동해.
뒤로 이동하면서 애니메이션이 나오니까 그림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거든요. 하악이 너가 이렇게 뒤쪽으로 나가 있는데 턱이 앞쪽으로 조금 나오면서 아래 턱 모양이 더 좋아져. 설명을 바로바로 합니다. 이해를 바로바로 합니다, 환자가. 그리고 턱관절 이야기는 캐리모션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했듯이 디스크의 위치가 이렇게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악이 전방으로 이동되면서 디스크가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다라는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현호 케이스에서 봤듯이 똑같죠. 전치부를 모으고 와이어를 사이즈 업 시키고 그리고 스페이스를 닫아줍니다. 이때도 애니메이션에서도 5번부터 걸어있죠. 6번을 안 건드리죠. 키가 무너질까봐. 이렇게 끝나는 애니메이션이 회사에 요청하면 있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캐리모션 2라고 검색을 하면요. 환자에게 이 자체를 링크를 다 걸어줄 수 있죠. 이런 장치를 쓸 건데 너 쓸 수 있겠니? 라고 보여주기 위한 용도도 괜찮고요. 첫 번째 유튜브 동영상은 아까 방금 보셨던 그 애니메이션이고,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은 그러면 어떻게 붙일 건데 브라켓을 그 캐리모션을 환자 입안에 그리고 하악의 사이드킥은 어떻게 붙일 건데 라는 거에 대한 동영상 내용이 워크북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영상은 환자가 고무줄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쓸지 그 내용 또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공유하시면 이걸로 어떻게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성빈이는 전치부 크라우딩으로 내원했어요.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나왔던 환자인데요. 스트레이트한 얼굴이면서 입이 이렇게 톡 나왔어요. 톡 나왔어요. 아마 로우 엔티리어 페이셜 하이트가 많이 낮으면, 그리고 구찌키는 클래스 2 쪽인데 견치도 클래스 2 쪽인데 얼굴은 약간 클래스 3 텐던시가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환자의 시신 전치부 크라우딩, 전치 하나가 이렇게 톡 튀어나가 있죠.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에 캐리모션 2를 붙이고 하악에는 H6 고무줄 걸 고리, 양쪽에 튜브, 그리고 폴스 1 한 달, 폴스 2 나머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또는 2달 정도 왔을 때 이 환자가 고무줄을 잘 걸고 있는지 아니면 농땡이 부리고 있는지 안 거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잘 표시가 나는 게 이제 고무줄이 이렇게 걸리니까 이 3번이 힘을 제법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빌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3번이 한 달만 되어도 이렇게 흔들어 보면 모빌리티 1도에서 2도 정도는 충분히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모빌리티가 K9이 모빌리티가 없으면 이 친구 고무줄 거의 안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의 컴플라이언스를 모빌리티로 좀 평가를 하셔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잘 건다면 3개월, 6개월 사이에 이런 슈퍼 클래스 1을 획득하고, 그리고 상하악 브라켓팅을 들어갑니다. 브라켓 다 붙이고 통법대로 캐리모션은 간단한 역학과 간단한 장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브라켓을 쓰지만 선생님들은 쓰고 계신 브라켓을 그대로 써도 사실은 캐리모션 효과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셀프 라이게이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쭉 그렇게 나머지 케이스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로어 엔티리어 페셜 하이트가 낮았다라고 초기에 판단했었기 때문에 바이트 터보 쓰면서 좀 더 전방부에 바이트를 열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약간의 미드라인 고치기 위해서 고무줄도 좀 적용하고,
컨솔리데이션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후 비교하면 환자의 CC가 비교적 빨리 해결이 되고 나머지 수수는 구치부 쪽을 교합 안정화시키면서 하던 대로 교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물 흐르듯이 진행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후 얼굴이고요. 로어 인티리어 패시아라이트를 좀 높이고 바이스를 여니까 입이 그렇게 톡 튀어나와 보이던 그 부분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세팔로를 보니까 조금 더 저명하네요. 입이 톡 튀어나와 보이던 게 조금 연조직이 조금 덜 톡 튀어나와 보입니다. 이 환자는 조금 더 다르게 또 캐리어 모션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도에서 넣었는데, 워크북에 또 어시메트리 고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전적으로 우리가 100% 워크북을 믿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처음 초진 때 내원했습니다. 상악이 좁아서 아이가 더 심하게 어시메트리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상악을 먼저 RPE로 확장을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1차 교정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보다는 상악을 확장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하악이 상악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리텐션 기간에는 미드라인을 좀 맞추어서 클래스 2 액티베이터로 리테이너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서 하악에 의한 어시메트리가 심해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 때 페이즈 2를 들어갔습니다. 페이즈 2 시작할 때 환자 얼굴이고요. 미연이가 15세였으니까 성장이 거의 다 됐을 때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액티베이터를 리테이너로 썼으니까 구치부 쪽이 이렇게 많이 떠 있었죠. 미드라인 조금 안 맞고 구치부 쪽 안정시켜 줘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 약간 클래스 3 텐던시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좌측에만 캐리어 모션 3를 먼저 붙이고, 상하게는 앵커를 잡기 위해서 에식스로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좌측만, 왜냐하면 하악 미드라인이 우측으로 가 있었으니까 좌측만 캐리어 모션 3에 의한 고무 폴스 1을 적용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캐리어 모션 3는 오버 커렉션 해야 되기 때문에 캐나인과 캐나인이 거의 엔드온 클래스 2 될 때까지 써야 되거든요, 고무줄을. 다음 달, 한 달 정도 뒤에, 한 달 반 됐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엔드온까지는 안 갔어도 미드라인이 온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그러면 우측이 아직 클래스 2 키니까 우측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캐리어 모션 3를 좌측에 썼다가 캐리어 모션 2를 우측에 쓰고, 대신에 하악을 에식스로 또 단단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모션 2를 우측에 쓰고, 미드라인이 맞았지만 조금 더 오버 커렉션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드라인이 조금 더 오버 커렉션 될 때까지 모션 2를 우측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드라인이 조금 더 오버 커렉션 되었다라고 판단 들었을 시점쯤에 브라켓을 본딩을 하고 위아래 다 본딩해서 레벨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통법대로 쭉 나아갑니다. 하던 교정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캐나인 키 안정시켜주고 컨솔리데이션 해서 디본딩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 재작년인가 몇 번 캐리어 모션 관련된 강의에서 썼던 케이스인데, 미연이가 병원에 잘 나오는 편이라서 리텐션 사진이 있어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끝날 때 사진이 이러한데,
치료 전 1차 후 RPE만 썼을 때죠, 그죠? RPE만 썼을 때, 상황만 확장했을 때, 그리고 2차 교정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어시메트리 정도가 RPE 써서 상하에 의해서 하악을 안정화시켜 놓고 페이지 2 들어가서 캐리어 모션 2와 3를 번갈아 쓰면서 미드라인을 어시메트리를 조금 더 코렉션 했던 환자입니다. 3년 지나서 왔는데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재열이가 똑같이 했죠. 워크북 나온 대로. 아유, 두툼해요. 살도 있고 심하게 클래스 2로 보이고 상악은 많이 뻗어 있고 아까 현호 생각을 한 거죠. 얘도 잘 되겠지. 아유, 심하게 오브젯이 엄청나죠. 하악은 많이 언더고 상악은 많이 뻗어 있고. 그래서 포고니온이 마이너스 11, 상악은 엄청 뻗어 있고 오브젯 이 정도를 그래도 캐리어 모션 써보자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캐리어 모션 2를 쓰고 폴스 1 주고 그 다음 폴스 2 주고 5달을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환자를 만납니다. 캐리어 모션을 쓰는데 안 움직이는 환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워크북을 또 찾아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악 6번에 고무 걸고리 튜브를 붙였었거든요. 안 움직이니까 중간에 제가 고무줄 힘이 수평 벡터가 약한갑다 싶어서 7번으로 옮깁니다. 그래도 안 움직입니다. 하악 7번에서 3번까지 그러면 고무줄을 2개를 써보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움직입니다. 세파로를 찍어봤는데 거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를 찍어봐도 8번 때문인가 싶어봐도 8번이 그렇게 6, 7번을 영향을 줄 상태도 아닙니다. 그죠? 워크북을 또 찾아봅니다. 그래서 체격이 좋고 골밀도가 높은 환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랑 같은 고민을 한 분이 많이 있겠죠. 하악 7번에 튜브나 사이드킥이 걸려 있다면 폴스 2 고무가 힘이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밤에는 2개씩 걸으라고 지시를 하라. 만약에 하악 6번에 튜브나 사이드킥이 있다면 폴스 1과 2를 고무줄 2개 걸으라는 얘기인데 하나는 1, 하나는 2. 고무줄이 굵기가 굵기 때문에 평상시에 고무줄을 잘 사용하지 않는 아이가 동시에 고무줄을 2개를 걸으라고 체어 사이드에 시켜보면 못 겁니다. 얘는 척척 잘 겁니다. 제가 걸기 어려운 고무까지도 잘 겁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 하면 환자가 집에서 연습이 엄청 되었다는 거죠. 고무줄을 2개씩 매일매일 잘 꼈다는 거죠. 꿈쩍은 안 합니다. 3번이. 상악 견치의 치근이 협측 피질골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본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쇼티를 써서 3번을 건너뛰고 4, 6번을 쇼티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걸 이렇게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환자가 고무줄을 잘 거는데도 안 움직인다. 근데 100% 믿지는 못하겠다. 즉 고무줄을 잘 걸어도 안 가는 건지 고무줄을 걸으라고 지시하는 만큼 안 걸어서 안 가는 건지 잘 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크류를 양쪽에 심었습니다. 스크류를 심고 파워체인으로 열심히 당깁니다. 스크류는 캐리어 모션 2의 후 보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정말 안 걸어서 치아 이동이 없는 친구는 스크류를 실제로 심으면 당연히 갑니다. 근데 이 친구처럼 고무줄을 잘 거는 게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환자가 고무줄 2개씩이나 척척 잘 걸거든요. 그러면 여튼 스크류의 힘을 믿고 상하게 양쪽에 심습니다. 심어서 파워체인으로 열심히 힘껏 당깁니다. 드디어 갑니다. 그래서 캐나인부터 가는 걸 보고 후방으로 가는 걸 보고 전체 브라켓팅을 해서 바이시 깊으니까 구치부 쪽에 바이트 블락도 올리고요. 천천히 레벨링 하면서 깊은 바이트를 조금씩 열어줍니다.
바이트 터보를 써서 계속 바이트를 열어주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측절지 후반부에 있는 스페이스는 계속 클로징 해줍니다. 그리고 하악 바이스를 더 열어주려고 스텝 다운 밴드도 여기 보이고요, 양쪽에. 그것도 부족해서 상악 스텝 업 밴드도 보입니다. 그래서 전치가 자꾸 바이스 깊어지니까 점점 계속 열어주려고 와이어상의 밴딩으로 L을 씁니다. 그리고 디본딩을 했는데 바이스 좀 깊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고 L을 썼다,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디본딩 했습니다. 전후 비교까지 바로 넘어가기 전에 세팔로를 보면 상악 전치부 각도는 많이 줄이긴 줄였어요. 그리고 하악도 성장기 때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전방으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스크류가 남아있고, 전후 측모 얼굴을 보면 아이고 그래도 시작할 때보다는 고생했다, 애썼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안 가는 아이도 가끔 만난다라는 경험을 이 친구 재열이를 통해서 했습니다. 치료할 때도 조금 애를 먹었는데 리텐션을 또 오는데 이따가 사진이 나오거든요. 일단 세팔로도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언컨트롤드 티핑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상악 전치부 업라이팅 시켜주고 하악 전체의 전방부 이동 또한 조금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1년 정도 지나서 왔는데 스페이스는 조금 열리죠. 전체적으로 교합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캐리어 모션 2까지를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왜 캐리어 모션 3는 이야기를 안 하냐? 3의 인디케이션은 워크북에 많이 안 나옵니다. 2만큼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3는 나와 있는 숫자 관련된 내용만 보면 4, 5개월, 그리고 3도 아까 2처럼 다 된다, 좋은 얘기 다 있죠. 그래서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페이스 마스크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냐? 근데 이 워크북에 답변하신 어드바이저는 페이스 조금 동문서답을 합니다. 페이스 마스크도 치열 변화가 훨씬 많다. 캐리어 모션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아치과 의사로서 이제 페이스 마스크를 많이 쓰는 입장이라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리어 모션 3는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서는 많이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이어질 훌륭한 3에 대한 강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강용 원장님과 구승준 원장님께서 또 준비해 주신 심한 3급 그리고 3급 전치부 개방교합 케이스들이 재부족한 강의를 훌륭한 케이스들로 아마 메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2 디비전 2도 치료의 꽃이죠. 잠시 뒤에 이어질 박창석 원장님의 강의에서 우리가 고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끝은 아닙니다. 잠시 캐리어 모션 3에서 맥나마라 선생님의 논문을 정리한 걸 보면 하악 골 자체에 대한 이동은 없다. 그러나 하악 치열 자체를 전체적으로 후방으로 보내는 효과는 있다. 그리고 상악 치아의 메지알 이동이 있다. 그리고 로어 인테리어 페셜라이트가 증가한다.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에 오클루잘 플레인 변화가 있다. 이런 정도의 논문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간단한 클래스 3 오픈 바이스를 보여드리면 짧게 간단한 심한 케이스는 뒤에 나옵니다. 우리 두 연자분께서 보여주실 거고 세팔로의 이 정도 클래스 3 텐던시를 갖는 오픈 바이트 환자를 워크북에 나와 있는 정보로
캐리어 모션 3를 하악에 양쪽 붙이고 상악에는 A6. 모션 3를 할 때는 폴스 1만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폴스 2까지 올라가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폴스 1을 쓰고 상악 견치가 쭉 맹출하면서 전치부 오픈 바이트는 더 열립니다. 모션 3 사용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오픈 바이트이 더 심해지는 과정입니다. 미리 환자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다 닫힙니다. 브라켓 붙이고 레벨링 하면 6월 13일, 7월 10일 한 달 만에 다 닫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굵은 와이어로 교체하는 거 말고는 크게 할 일이 없죠. 필요에 의해서 전치부 토크 조금 조절해 주려고 토크도 바꾸고 컨솔리데이션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후 간단한 클래스 3 텐던시를 갖는 오픈바이트 환자 케이스를 아쉬울까봐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오늘 시간을 아주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케이스 캐리어 모션에 대한 강의는 제가 캐리어 모션을 왜 쓰는지, 이게 왜 좋으니까, 왜 어디가 좋을까, 무슨 매력이 있길래 계속 손이 갈까라는 치과의사와 환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라는 Y에서 시작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자꾸 나누고 싶잖아요, 그죠? 캐리어 모션을 나누고 싶어서 강의를 했다면 다른 좋은 걸 또 좀 나누고 싶어서 1분 동안만 광고를 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요셉 의원이라는 곳에 진료 봉사 갈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애들이 자꾸 눈에 밟혀요. 하악 6번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쯤 되면 실란트 하러 치과를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만 6세 7세인데 하악 6번이 없어요, 애들이. 다 썩어 뭉그러져서. 그래서 처음에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이게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구강 환경을 접하고 나니까 애들이 자꾸 눈에 밟혀요. 그래서 한 번씩 또 혼자서 또 짐 싸들고 갑니다. 근데 그런 쓰는 에너지에 비해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얻고 오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에 대한 제 마음이 돌아오면서 얻게 되는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진료 봉사를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은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 광고를 잠깐 드립니다. 언제 갈까요? 언제든 마음이 생기면 가실 수가 있는데 안 갈 이유 또한 없지 않습니까? 치과대학 처음에 입학할 때는 그런 마음 한 번씩은 다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누리고 주위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입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치과대학 입학할 때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입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오늘 When, Why, How에 맞춰서 마지막 광고를 들리면 이왕 길이 열려 있으니 막연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또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목금토일 이번에는 저 혼자 가지 않아요. 소문을 내니까 같이 가겠다는 분이 계셔서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잘 나야 될 것 같아요, 자주. 그래서 같이 좋은 에너지를 얻고 오는 분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귀한 캐리어 모션 자리에 캐리어 모션 주제와 맞게끔 3개를 제가 또 올려봤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이 있죠. 좋은 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